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홍연구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보고 있었고, 파이프롬 US님이 이제 또 어젠가요? 파이코인에 대한 이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뭐 삼성증권은 제가 뭐 젊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고, 또 후배들이 많이 있고,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그 팀을 만들어 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뭐 지금 삼성증권에서 뭐 파이코인 레포트를 낼 리는 없죠. 단지 이제 그 리서치 센터의 연구원의 앵글, 어느 시각에서 암호화폐를 보나 이런 게 이제 궁금했고, 또 파이프롬 US님의 앵글도 참 정확하고 독특하고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봤는데, 먼저 삼성증권이 홍연구원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낸건 언론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가상자산 시장은 이더리움이 시도할 것이다.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밀려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게 삼성증권 레포트를 요약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롬 US님이 바이낸스는 왜 무력한가?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 법무부에 43억 달러라는 세금을 엄청나게 냈고, 또 엄청나잖아요. 43억 달러면 얼마? 거의 뭐 5조 원 가까이. 어,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예, 그, 아예 파이코인의 CIDI와 게임 산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왜 게임 시장에 그 L2 그거 갖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가? 게임이 엄청나게 큰데 영화나 음악보다도 엄청나게 큰데 왜 이더리움 갖고는 게임은 안 될까? 근데 여기 삼성증권 레포트 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의 장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뭐 스트래티지 같은 데서 좀 내년에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의 이 선두 주자들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이 홍연구원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를 앵글이 크게 다섯 가지예요. 이게 스트래티지사가 비트코인 매도 기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오늘 뭐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판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이제 뭐 마지막이고 지금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죠. 정말로. 이제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삼성증권 홍연구원이 전혀 다른 앵글을 제시했는데 다섯 가지 앵글을 제시했는데 이게 파이코인과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체계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뭐 엄청나게 이제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ERC,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ERC20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첫째 이것을 이제 내년에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기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중 자체를 봐도 지금 비중 자체를 봐도 이더리움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더리움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54% 레포트에는 54% 이상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이더리움 L2에 대한 얘기인데 솔라나 기술 기반 이더리움 L2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이 이제 레이어 2에 대해서 이제 그 파이프롬 US님도 얘기했는데 게임 산업에 맞춰서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현재 1위고 RSS 피드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금 이제 스텔라 기반이잖아요. 파이는 여러 가지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 유형에 따라서 뭐 많이 다른가 봐요. 계약 유형에 따라서 스마트 리그 법적 계약도 있고 다우 계약도 있고 뭐 ALC, DM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파이도 스텔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장기 이용자,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 비중이 75% 정도, 2024년에도 이랬는데 장기 보유자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나 봐요. 다 이제 2024년 12월 31일로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는 75%, 비트코인은 62%.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파이코인은 장기 보유자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높을 수도 있죠. 훨씬 높을 수도 있죠. 이 장기 보유자라는 것이 뭐 파이코인 같은 맨날 뭐 천억 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처럼 뭐 22센트, 23센트 뭐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실망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파이코인은 장기 보유자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 이게 IS 이빵빵 둘둘 이거 다섯 개를 했어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아직 이제 제도권 삼성증권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파이코인을 아는 사람은 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뭐 파이코인이 1등 아닌가?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비율도 파이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 스마트 컨트랙트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스텔라 기반으로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스마트 컨트랙트도 여러 가지 비용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파이가 이더리움 누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파이 프롬 US님이 이더리움 L2 솔라나 기술 기반 이더리움 L2에서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도 뭐 게임을 잘 모르니까 이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이 15년간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게임파이라는 게 있는데 2018년 엑스 인피니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세상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 시대를 꿈꿨다. 2008년 후 2000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냐? 보통 게임파이 프로젝트의 수명이 3개월 내지 6개월. 그러니까 게임도 전부 그냥 펌핑 앤 덤핑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더리움이나 레이어 2 같은 기존의 이런 블록체인 게임은 세 가지 핵심적인 게 부족하대요. 첫 번째, 실제 사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 이 머릿수를 따지면 30억 명이나 되는데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활성 지갑 DA 유저 이거는 하루에 수만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구닥다리 게임, CD 게임 1990년도 80년도 게임을 지금 하게 된 게 그게 수십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기반, 이 블록체인 기반 보통 하는 거는 일반 유저들에게 메타마스크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뭐 네트워크 추가도 해야 되고 자금도 브리징 해야 되고 가스비 지불 이거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트랜잭션 처리가
초당 15 내지 30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RPG 부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수가 많은 그 CID 게임 같은 데는 이더리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파이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파이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운영 체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 파이프롬 US님 이거 제목은 이거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삼성증권 홍 연구원이 쓴 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파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근데 아직 저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파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목은 바이낸스와 게임 파이를 얘기했는데 이 거래소 뭐 많은 언론들이 지금 뭐 중앙화 거래소하고 파이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업비트가 저기 이렇게 네이버에 거래소를 파는 것처럼 이 뭐 삼성증권이건 은행이건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건 좋은데 이게 증권회사 같으면은 전부 다가 예탁원에다가 맡겨야 되잖아요. 돈이야 그냥 이렇게 다 은행에 있으니까 증서 같은 거는 예탁원에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득한 거는 제도권은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거래소에 맡겼다가 해킹당하거나 뭐 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이는 그런 고민 자체를 배제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서 바이낸스와 초위험 자산 시장 지금 이 거래소들 사설 거래소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증권 거래소 같은 게 아니고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금고인 예탁원에다가 다 하잖아요. 증권이건 채권이건. 그러면 제도권이 여기에 했을 때는 그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우리 레드핑크 회장의 블랙락 같은 데의 대표적인 게 있지만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권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여기 다섯 번째 코인이 제도권 편입이 되는데 이때가 게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때도 이더리움일 것이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파일 확률도 있죠. 그러면서 이 초위험 자산시장 함정, 블록체인 게임의 15년간 실패, 그래 파이 네트워크가 왜 CID를 했고 웹 3.0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진정한 유동성이라는 것이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동네 할머니들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걔가 뭐를 하는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다른 데도 쓰고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거래소에서 돈 넣고 돈 먹기 카지노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유동성은 정말 유동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생태계에 깔려야 되는데 생태계에 깔려야지. 그러니까 이, 이 장기 보유자라는 것도 미래를 기대하고 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기대하고 쥐고 있는 사람들. 그 파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에 깔리기 시작해서 가령 상인들이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 사람들도 야 이게 지금 여러모로 볼 때 이거는 뭐 땅 사두고 뭐 하는 거보다 그냥 이거는 넣어두면 되겠네 쟁겨두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죠. 뭐라는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 이 1,000억 개가 많이 잠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생태계 내에 잠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시장 내에서 잠자고 있는 거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전부 줄어나지만 이게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은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사는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돌아가고 다시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마침 또 이분도 그거를 파이프롬 US님도 이거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 보니까 파이 정말 좋다. 게임 파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게임 시장에 돈이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안 된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 여기에 엄청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화폐는 파이코인이다. 그래서 CIDI랑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보니까 요즘 뭐 암호화폐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지만 제가 영상 하나 올리는 건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리다가 다시 또 이제 오르고 뭐 근데 파이는 지금 아무튼 하방에서 좀 그래도 안정이 돼 있죠. 제가 2월 20일 날 상장된 다음부터 지금 몇 달째 계속 아무튼 좀 사는데 그러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이번 달까지는 항상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면 줄어들 텐데 늘어나요. 그래도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지난달하고 큰 차이 안 나는 선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근데 제도권에서 관심을 뭐 예전부터 암호화폐 팀을 벌써 만들어준 지가 3, 4년 되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 국가에서 이게 뭐가 딱 나오면은 시작을 하는데 아직 파이코인 같은 거는 안테나에 잡히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 가지로. 그럼 ISO 이빵빵 둘둘 같은 것도 중요할 것이고 외국에서 어떻게 됐나도 중요할 것이고 암호화폐가 투기판에서 있다가 생태계 하는 것도 생태계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 월급쟁이들이잖아요. 은행이건 증권이건 보험이건 월급쟁이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한 게 사고만 안 나면 돼. 사고 나면 그냥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사고 안 나려면 확실한 암호화폐를 확실한 암호화폐를 하겠죠. 지금은 가장 확실한 게 이더리움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파이가 세상에 오픈 메인넷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뭐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 삼성증권 홍연구원 이 앵글 5가지 시각을 보니까 전부 파이코인이랑 관련이 있고 그런 거를 또 파이프롬 US님 기준하고 비춰서 보니까 장기적으로 참 깝깝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처럼 들고 있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띈다. 말씀드렸지만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이 5가지 스테이블 코인 운영체계, 스테이블 코인 비중, 이 이더리움, 이 L2 기술 기반, 뭐 스마트 컨트랙트, 장기 보유자. 우리는 알잖아요. 파이가 막강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은 참 뭐 더 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픈 메인넷이 되면은 수요가 생기고 어찌됐건 11월 28일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도 살 수 있게끔 유럽에서는 오케이 났고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